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신각, 타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는 보신각에 제야의 종을 울리는 그런 행사가 있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된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돌아온 보신각 타종 행사 코레일, 심야일차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야의 종인데, 제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은 보신각, 네, 이 종이 있는, 그렇죠, 보신각이란 말에 보신각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특히 신이라는 게 왜 신자가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야라는 것은 제석, 세제와 같은 그런 말이다. 제는 제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는 밤이에요. 무언가 제거하는 밤이다. 무언가 드러내는 밤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저녁이다. 그리고 해세자, 한 해를 드러낸다. 한 해를 제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완전히 다 보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이라는 것을 알 필요 있다. 제거하는 날이다. 위에 세 개는 그 날의 밤, 저녁을 얘기하지만 제1은 그 날, 그러므로 12월 31일 하루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을 보면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죠?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음력이었기 때문에 5분에는 원래 이제 양력이지만은 음력으로 된 것을 그대로 양력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제야의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1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얘기한다. 12월 31일이다. 섣달 금음날 밤이다. 여기에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를 얘기한다. 나는 가는 해를 반성하며 제일을 보냈다. 제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제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지막 남은 날, 그렇죠? 그것마저 드러낸다, 들게 되는 날이다. 그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야라는 것은 앞에서 제석과 같다 또는 세제와 같은 말인데, 섣달의 검은 밤을 얘기한다.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작년에 보신각에서 들었던 제야의 종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리는 듯하다. 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한 해를 들어보내는, 제하는 밤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제1의 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야의 종을 울리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국 큰 도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상징적인 것이 서울의 종로, 종각, 흔히 말하는 종각이라는 곳을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보신각이라는 글자를 보면 넓을 보여요. 넓다. 그래서 아우를 병과 날일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 아우를 병이라는 것은 보면 원래 이것과 같은 글자예요. 이것은 설립자가 두 개가 아울러 있다, 같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설립자라는 것은 사람이 큰 대자 모양으로 이렇게 땅에 서 있는 모양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넓힌다. 두 개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날일자, 햇살이 이렇게 쭉 널리 퍼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넓어진다. 넓을 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은 이제 믿을 신이다. 네, 사람인의 말씀원이다. 네,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각은 누각이다. 누각은 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안에는 발음이 있고 또 각각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각각이라는 것은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분에 위에 있는 이것은 발을 얘기합니다. 발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아래로. 어디로 내려오느냐? 어느 지점을 향해서 집이 되든 어떤 장소로 오는 것이다. 걸어서 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문을 얘기한다. 옛 누각 같은 것을 보면 큰 문에 가운데 뚫려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모양도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각이다. 보신각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신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각이라고도 하죠. 네, 통칭. 그리고 종루라고도 한다.
각이냐 루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자, 우선에 보신각에 대한 사전의 설명을 볼까요? 역사 용어다. 서울 종로에 있는 종각을 얘기한다. 조선 태조 4년에 건립되었고, 그렇죠. 아주 조선이 만들어진 초기에 건립이 되었고, 임진왜란과 6.25 전쟁 때 각각 소실되어서 재건이 되었다. 고종 때 보신각이라는 현판을 그은 후부터 이 이름을 불렀다. 언제부터 보신각이라 했느냐? 고종 때부터 했다. 고종 때 보신각이란 현판을 걸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있는 보신각은 6.25 때 이제 소실이 되어서 새로 만들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 전통 이렇게 중요한 건물은 목재로 이렇게 만드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어떻게 보면 조금 격식에 맞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문화재적 가치가 별로 없다. 그렇죠.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에 보신각 지금 보신각이 있는 그 보신각 건물 자체는 문화재가 안 되지만은 보신각이 있는 장소 터는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기념물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 자체는 아직 어떻게 뭐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전에 1900년대 보신각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보면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고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죠. 이것이 이제 이러한 건물 형태가 각이라는 거예요. 각.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 사방이 다 터졌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사실은 루라고 합니다. 루. 각이 아니라 루다. 그러면 보신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종이 새로 만들고 붙인 이름이 보신각이고 그때는 루의 형태가 아니라 각의 형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루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각으로 만들고 보신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란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주위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위는 저하고 저의 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어려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종을 타종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뭐 비천상 무늬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에밀레 종을 좀 본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소리는 에밀레 종을 못 따라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보신각에 대한 명칭이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신각이냐, 보신루냐 이렇게 되겠죠. 고종이 이렇게 새로 만들었을 때 이름은 보신각이었다. 그리고 형태도 각의 형태였다. 종각의 형태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건물을 새로 만들면서 루의 형태로 만들었다. 루의 형태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름은 보신각으로 해서 종각이 맞다. 종루가 맞다.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보신각에 신이라는 글자가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것은 우리가 오방색을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오행사상과 관련된 것인데 동서남북 중앙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방위에 따라서 색깔이 되어 있다. 그것을 5개 방위는 오방색이다. 동쪽은 이제 파란색이다. 서쪽은 흰색이다. 남쪽은 빨간색이고 북쪽은 검은색이다.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색이다. 이것이 이제 오방색이죠. 이제 방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오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행은 이제 보면 목화, 토금, 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오행에 따라서 방향이 이제 설정이 돼 있죠. 동쪽이다, 서쪽이다. 그래서 동, 남, 중, 서, 부 말하자면 목에 해당되는 것은 동쪽이다. 그리고 화에 해당되는 것은 남쪽이다. 가운데는 중앙은 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서쪽은 금이고 북쪽은 수다. 이렇게 이제 오행과 방향이 이제 일치가 됩니다. 색깔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다. 근데 오상이라는 것이 있죠. 오상이라는 것은 인, 이, 예, 지, 신이다. 그렇죠? 인, 이, 예, 지, 신.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다. 그것을 오상이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에 이제 사대문이 있습니다. 이 사대문을 이름을 만들 때는 이 오상과 관련을 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만 위에 이제 오행이 있고
그에 맞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오상도 이렇게 각각 연결이 된다. 오행과 방향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그것이 오상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4대문의 이름을 정할 때도 이 오상의 글자를 하나씩 따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대문은 이제 흥인지문이다. 동쪽에 있는 동대문은 인이다. 그래서 인이 흥하게 된다 해서 흥인지문. 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판 모양이 왼쪽 아래에서 흥인지문, 동대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은 이제 예에 해당이 된다. 네, 예.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남대문은 숭례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숭례문은 이게 현판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세로로 되어 있느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남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경복궁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대문은 서쪽은 수는 의에 해당이 된다. 오상의 그래서 돈화문이다. 돈이문이다. 돈이문, 서대문. 예, 지금은 이제 이게 흘려지고 없습니다. 없는데 옛 사진을 보니 돈의 문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예전에 돈이문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서여져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북쪽은 보면 이제 지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이제 북대문에 해당이 되겠죠. 숙정문이다. 숙정문. 숙정문은 왜 지자가 안 들어가느냐? 왜 숙정문에는 지자가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또 이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만한 그 내용은 안 되고요. 이것은 현판이 또 가로로 쓰였습니다. 숙정문.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최근에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옛날에는 주로 현판들이 왼쪽에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은 이렇게 다 4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는 신이다. 그렇죠. 인이 예지 신의 신이다. 여기에서 보신각이라는 것이 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보신각. 보신각은 현판이 왼쪽에서 이렇게 쓰였다. 옛날 보신각의 현판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보면 이 각각의 인이 예지 신의 의미를 넣어서 문의 이름을 만들고 4대문의 이름을 만들고 가운데에 해당하는 신도 이렇게 보신을 넣었다. 보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 어떤 넓힐 보자다. 그리고 믿을 신자다. 네, 믿을 만한 믿음을 이렇게 넓힌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또 어떤 소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널리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종로의 이름으로 상당히 적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을 이제 친다. 제야의 종을 친다 할 때 이제 종은 쇠북종이죠. 그렇죠. 쇠북이다. 쇠로 만든 북은 종이다. 네. 그래서 쇠북종을 보통 두 개로 쓴다. 이게 아이 동자가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무거울 종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쇠북에 관한 하는 이것이 이제 좀 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울 종자가 들어가는 것은 술병종이다. 술잔 같은, 술병 같은 막 그런 모양의 글자가 종인데 이 글자와 이 글자는 통자로 같이 쓰인다. 거의 같이 쓰인다. 그렇지만 언제 이것을 쓰고 언제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서 쓰느냐 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다.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을 친다 하면 타종이다. 제야의 종을 타종 행사를 보신각에 산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종이 있기 때문에 보신각이 있는 곳이 종각, 종루다. 그래서 오랫동안 조선시대를 통해서 그 지역을 그 종로라고 했다. 종로 또는 운종가, 그렇죠. 운종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종로라는 말은 이 종자 중에 어느 것을 쓰느냐? 두 개 다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보신각, 보신각이라는 타종 행사가 제야의 종이 울리는데 왜 신자를 넣느냐 하는 것은 오행의 방위와 그리고 오상의 그것이 개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의를 맞아서 또는 제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한 해를 잘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